유무상생이란 뭐야? 유와 무가 서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라는 글자로 표시했어요. 다른 은유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일이라고 표시해요. 일. 새끼줄 같이 생긴 일이에요. 이 세계는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립면의 긴장을 무시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면 이건 모든 것이 다 잘못될 것이다. 통치자도 쫓겨날 것이다. 통치를 잘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세계가 대립면의 긴장으로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해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표현하기 있는 거예요. 표현. 그런데 배우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표현하는 능력이 거세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든지 항상 한쪽에는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삶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기본적인 자세를 노자는 뭐라고 했냐? 그것을 뭐라면 자율이라고 했어요. 자율. 제 인사가 좀 공손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노자에는 항상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산 것은 부드럽죠. 죽은 것은 뻣뻣해요. 여러분들 뭐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살아있는 나무는 태풍 속에서도 살아있는 나무는 태풍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태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나무라야 흔들리고 살아있는 것이라야 부드럽죠. 부드럽죠. 그 노자가 생각할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을 갖는 것, 전체 사회가 하나의 이념으로 묶이는 것, 이것은 뻣뻣해지는 일이다. 뻣뻣해지는 일이다. 개념을 가지면 뻣뻣해지죠. 흔히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성공한 사람한테 가장 큰 적은 뭐겠어요? 성공 기억이에요. 성공 기억. 그 성공 기억이 자기를 뻣뻣하게 하는 거죠. 성공할 때 그 사람은 왜 성공했냐? 부드러웠기 때문에 성공하거든요. 부드러웠다는 건 뭐냐면은 잘 적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성공하면은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그 성공 기억으로 자기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히는 순간 뻣뻣해지는 거예요. 자, 왜 뻣뻣해지는가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구조 속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는 인간으로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그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말이 제가 저번 시간에 좀 과격하게 이야기했던 어느 단계에서는 공부를 끊어야 된다 하는 말의 의미죠. 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이미 있는 것을 습득하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은 다 개념의 구조물로 다 되어 있어요. 지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내가 나의 주체력이 없으면 뻣뻣해지기가 훨씬 더 쉽죠. 공자의 사상을 하나의 주제로 딱 묶으면 무엇이냐 했을 때 주자라는 대철학자는 그것을 극기복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고 그랬죠. 개별적인 내가 집단화된 가치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극기복례라고 할 때 극기복례는 뭐예요? 내가 보편적인 저쪽에 있는 이념 속으로 일치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극기복례라고 할 때 예는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이죠. 보편적인 이념이죠. 그 예는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저기 있죠. 기, 그 얘 가려고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발버둥치 올라가려고 하는 기는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육아의 구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있는 내가 이상적인 것으로 설정된 저곳으로 부단하게 전진해 가는 굉장히 엄숙한 노정이에요. 그러니까 육아의 기본 구도는 내가 우리가 되는 과정이고,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개별성이 집단성이 되는 거고, 개별성이 보편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노자 눈에는 거슬리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노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내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중요했어요? 이 자기가 바라는 것과 바람직함 사이에서 생기는 엇박자 때문에 인생은 고달프다. 얻기 어려운 재화가 사람들의 행동을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노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밑에 있는 개별적 자아들이 그렇게 주눅이 들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지 말자. 이게 도덕경 12장입니다. 자, 도덕경 12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죠. 오색, 영인, 목맹. 다섯 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육아는 구분을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긍정하죠. 본질을 긍정하는 세계관은 구분을 대체적으로 긍정해요. 그렇죠? 구분을 긍정합니다. 본질이라는 말 자체가 동일성과 배타성을 함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개념 자체 안에 일단 구분이라는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오색은 다섯 가지 색깔입니다. 육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색깔을 나눠요. 구분을 긍정합니다. 자, 왕조마다 색깔을 다르게 쓰죠. 하나라는 검은색을 숭상하고, 은나라는 하얀색을 숭상하고,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하고, 다 색깔, 기준 색을 정해요. 이 세계에는 색깔이 몇 가지 있습니까? 무한대로 있죠. 이 세계 무한대로 있죠. 뭐 우리 아들이 크레파스를 몇 개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시죠? 자, 색깔은 이 세계에 무한대로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색깔을 표현하고 세계의 색깔을 받아들일 때 다섯 가지 기준색을 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렇죠? 자, 이 세계에 색깔이 무한대로 있는데 무한대로 있는 색깔을 중에서 다섯 가지만 골라내서 그 다섯 가지 색깔들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 세계의 색깔들과 관계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봉사와 다를 바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죠? 결국은 무한대 색깔 중에서 다섯 개의 색깔만 보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음, 영인, 이농. 다섯 가지 소리도 무한대로 있죠. 무한대로 있어요. 소리가 무한대로 있는데, 소리의 종류가 무한대로 있는데, 우리는 다섯 가지로 기본 소리를 정하죠. 궁상각치우. 다섯 가지 소리로 정한 다음에 이 다섯 가지 소리들의 관계로만 무한대로 있는 소리들과 관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그 다음에 오미, 영인, 구상. 맛도 무한대로 많아요. 무한대로 많은데
거기서 5가지 맛을 정한 다음에 그 5가지 맛으로만 맛을 느껴라. 이렇게 하면은 입맛이 없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입맛을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5가지 기준 색만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색과 관계하는 거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고 5가지 기준 소리만 가지고 이 세계와 관계하게 하면은 귀를 못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야? 5가지 맛을 가지고만 이 세계의 맛과 관계하게 하면은 맛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다. 치빙, 전렵, 영인, 심발광. 치빙이라는 것은 말 달리는 거예요. 치빙, 말 달리는 거. 전렵, 전렵하는 거죠. 사냥하는 거. 말 달려서 막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발광하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발광하게 한다. 자, 사냥은 기본적으로 목표물을 쫓는 거죠. 사냥 기본적으로 목표물.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바람직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중요했어요? 좋은 것이 중요했어요? 좋아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좋은 것이죠. 자,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좋은 것을 해야 되는 이 사람 발광하죠.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을 하고 하는 거 미치는 거예요. 이 자기가 바라는 것과 바람직함 사이에서 생기는 엇박자 때문에 인생은 고달프다. 삶에 재미가 없다.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세요. 근데 자, 노자 생각은 구분을 만들어내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 실제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념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왜 이 밑에 있는 개별적 자아들이 그렇게 주눅이 들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지 말자. 노자의 기획은 뭐냐? 바람직한 것을 모두 똑같이 수행하는 사회보다 바람직한 것을 없앤 다음에 각자가 바라는 것을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조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을 없애고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부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난득지화, 영인 행방. 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재화. 얻기 어려운 재화가 사람들의 행동을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행동을 헷갈리게 한다. 난득지화라는 게 뭐예요? 비싼 물건, 비싼 것, 얻기 어려운 것. 이거는 뭐예요? 원래부터 얻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사회의 문화 기준, 보편적 이념이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한국에서 지금 우리 이 강의실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고 주먹만한 고구마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뭘 가지시겠어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가지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일이 잘못돼서 무인도에 표류해가지고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고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하고 주먹만한 고구마 하나가 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고구마. 정말 좋은 클래스예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자, 다이아몬드 가치와 고구마 가치를 결정하는 거면 이것이 본래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어느 조건 속에 있는 거죠. 자,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진 사회는 기준이 분명한 사회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의 행동은 항상 헷갈린다. 그래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자, 눈부터 보죠. 눈. 우리가 영화나 연속극을 보면은 여성들이 어떻게 이제 키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키스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 감독이 그 여성이 마음에 이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키스를 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해요? 여자가 키스를 하면서 눈을 뜨죠.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상대하고 키스할 때는 이제 여자들이 눈을 감는다고 그래요. 여자들한테만 해당돼요. 남자는 떴다 감았다 해요. 근데 그 여성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당신과 나는 하나다. 그 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뜨는 이유는 뭐냐? 당신과 나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 구분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저녁에 무슨 뭐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은 구분한다는 거야. 제가 여기서 어떤 분을 내가 본다 하는 말은 다른 분들은 안 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구분하는 일을 해요. 눈이라는 것은 구분하는 일. 눈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구분하는 행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대신에 배를 위한다. 배를 위한다는 건 뭐야? 배는 사회주의자도 정오 12시가 가까우면 사회주의자도 배고프고 자본주의자도 배고파요. 공산주의자도 배고프고 자본주의자도 배고프고 그 다음 미국 대통령도 배고프고 중국 대통령도 배고프고 중국 총리도 배고프고 북한의 그분도 배고프고 배에 해당되는 일은 어떤 이념과도 상관없어요. 어떤 이념과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성인은 구분을 분명히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구분이 해소되는 단계로 진입한다. 구분이 소멸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그러므로 여기가 중요해요. 거피, 취차. 뭐예요?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이것을 취한다. 극기복례에서 얘는 저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얘는 저것이죠. 기는 이것이에요, 저것이에요? 이것이죠. 그러니까 노자 표현을 빌려서 공자의 극기복례를 표현한다면 공자는 거차 취피죠.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한 거죠. 근데 노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취해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공자는 저쪽에 이상적인 단계를 걸어놓고 그리 가자 하는 거예요. 노자는 여기서부터 이상을 산출하자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여기다 두면은 노자고 주도권을 저기다 두면은 공자죠. 노자는 우리를 중시하겠어요? 나를 중시하겠어요? 돈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다. 줄이면 어느 단계에는 어디에 도달하느냐? 무의의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의. 무의라는 거는 뭐야? 무의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노자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세상이 하찮고 귀찮아서 도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아니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거는 3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장부는 그 두터운 것에 처한다. 두터움에 처한다. 두터움이라고 불거, 기박, 경박한데 처하지 않는다. 두터움이라는 건 뭐예요? 두터움이라는 것은 내면의 중후함이죠. 내면의 동력이에요. 내면의 힘, 주체성. 이것이 두터움이고, 경박한 것은 뭐야? 가벼운 것은 뭐냐? 개념들이에요, 개념들. 이념들, 신념들. 이런 것들은 개념으로 만들어져서 경박한 것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행동이 경박해요. 이념이 강한 사람은 행동이 경박합니다. 가벼워요. 왜? 진리의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할 근거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개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론에 사로잡힌 사람들,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뭐냐? 경박하고 과감해요. 그 이념이 떠난 내면의 주체력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대립면의 경계를 품은 사람들은 뭐냐? 중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는 그 중후함에 처하지 그 경박함에 처하지 않는다. 척이실, 불거기화, 척이실, 실제에 처하지 그 꾸민 곳에 거하지 않는다. 꾸몄다는 건 뭐예요? 개념의 세계, 화령, 개념의 세계. 명, 이름으로 된 개념의 세계가 화여, 꾸민 세계예요. 꾸며진 거. 그것에 처하지 않고 내게 실제 여기에 처한다. 실제 내 내면, 내 바탕, 지금 여기, 현재에 처한다. 그러므로 급히 취차.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저것이란 것은 뭐냐? 노자 시각에서 볼 때는 저 개념의 세계예요. 개념의 세계. 저 있지 않은, 실제하지 않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실제하는 세계를 관리하지 마라. 실제하지 않는 세계를 실제하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비실제의 세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를 제압하려 하지 마라. 변화 속에서, 구체적인 실상 속에서, 현상 속에서 이 이념이라는 것이, 이론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개념이라는 것이 관계돼야 된다. 노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피취차라는 개념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자, 극기복례와 대비해서 잘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노자는 우리를 중시하겠어요? 나를 중시하겠어요? 나를 중시하죠. 이념이 강한 사람은 이 세계를 볼 때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 이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무엇으로 봐야 돼요? 이념이 사라진, 오직 이념이 없는 오직 나만의 어떤 상태로 세계를 봐야 되죠. 그렇게 하는 활동을 노자는 무위라고 그랬어요. 무위.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하는 행동, 이것은 유의적 행동이에요. 유의. 무엇을 가지고 하는 행동. 무의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이미 선재된 이념이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자기 자발성으로 활동하는 일, 이것을 무의라고 그래요. 자, 그 무의가 어떤 의미인가를 또 도덕경에 나와 있는 편장을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죠. 자, 48장 좀 보죠. 자, 이 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이렇게 무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장이죠. 위학일릭, 위도일손. 자, 논어라는 책의 첫 글자가 뭐예요? 학이 첫 글자죠. 학이 첫 글자. 도덕경에 나오는 첫 글자는 뭐예요? 도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배운다. 배운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모방한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그것을 모방하는 일이에요. 이게 배운다는 일이거든요. 배운다. 그러니까 유학은 기본적으로
쌓아가는 학문이에요. 쌓아가는 학문. 무엇으로 쌓아가냐? 성인의 말씀을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 그래서 학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더하는 일이다 하고 노자가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도는 그렇지 않다. 도는 무엇인가를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다. 덜어내는 일이다. 여기서 덜어낸다는 건 뭐예요? 덜어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빼내는 거죠. 빼내는 거. 그러면 다 빼내고 그러면 너무 무식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하기 빼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지식이나 세계와 관계해야 된다는 방식으로서의 이념, 이런 것들을 점점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화시킨 그 자리를 누가 차고 앉느냐? 자기가 차고 앉는 거야, 자기가. 남이 만들어 놓은 것,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이미 정해진 것이로서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안에 양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무엇이 역전돼야 되느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 나의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욕망, 나의 표현력, 나의 충동, 이것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지우선. 줄이면 어느 단계에는 어디에 도달하느냐? 무의의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의. 이게 이제 중요해요. 무의가 돼. 무의라는 거는 뭐냐? 무의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의를 행하는 것, 무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이미 있는 프레임으로 세계와 관계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이미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미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미 있는 신념을 가지고 세계와 같이 않는다. 무엇으로 세계와 관계하느냐? 이미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이념을 밟고 서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아무 신념과 이념이 없이 직접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는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 멋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해도 정확할 정도의 내공은 이미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으로 직접 침투해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직접 침투해 들어가는 일이다. 이것이 무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노자 철학은 소극적인 철학이다. 소극적인 철학이다. 굉장히 반문명론적인 철학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주는 아니고 딱 한 번 그랬는데요. 우리 아버지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점심 먹으러 나와가지고 어떻게 막걸리 한잔 하다 보면은 수업보다 막걸리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래봤어요. 있었는데 내가 오늘은 막걸리가 더 중요하게 보여가지고 여기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수업을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교수님도 너무 힘드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같이 있다가 수업 들어가는 친구들이나 옆에 지나가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쟤는 도가 철학하니까 그래. 도가 철학. 그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도가 철학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냥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도가 철학이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철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도가 철학은 우리가 머리에 항상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좀 술병 하나 들고 아직 좀 꾀재재한 도포 있고 산비탈을 어슬렁 하면 이제 도가다 그러는데 그건 도가가 아니고,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천하를 장악하려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천하를 장악하려면. 도덕경은 천하를 장악하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도가 사상을 무위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무위의 철학. 무위의 철학이란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해를 하나 분명히 피해야 돼요. 뭐냐? 이거는 노자는 무위를 말하지 않아요. 노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무위하면 무불이 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노자의 시선은 무위에 꽂히겠어요? 무불위에 꽂히겠어요? 무불위에 꽂히죠. 무불위에 꽂혀요. 노자가 무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불이라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노자는 세상을 철저하게 품은 사람이에요. 노자는 절대 초월적 철학자가 아닙니다. 노자는 이 세상을 초월하려는 꿈을 한 번도 꾸은 적이 없어요. 도덕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죠. 취천하. 천하를 차지하려면 항상 무사로서 한다. 무사로서 한다.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일거리 만들자. 그러니까 유사가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이념의 틀 안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유사예요. 개방적인 상태에서 자율성에 맡기는 것, 이것이 무사예요. 이게 무사. 그러니까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항상 특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방성과 자율성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천하를 차지한다. 이 이야기예요. 급기유사. 만약에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 이념에 맞게만 일을 하게 한다면 부족이 취천하. 천하를 차지하는데 족하지 않을 것이다. 천하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노자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세상이 하찮고 귀찮아서 도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48장을 통해서 무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노자의 시선은 무의에 있어요? 무불위에 있어요? 무불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 그러면은 노자의 철학은 무의 자연의 철학이 아니라 무불위 자연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IQ가 130인 사람은 자기를 보는 데는 IQ가 한 13 정도 돼요. 그런데 남을 보는 데는 IQ가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그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 주장을 듣는 쪽이에요. 어느 순간에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노자한테 적절한 판단을 하는 그 탄성이 언제 나오는지 그걸 증명해라.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천장지구. 천장지구. 천장지구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게 도덕경 7장이에요. 여기에 나옵니다. 자, 천장지구. 하늘이 천지가 장구하죠. 인생은 유한하지만 천지는 장구하잖아요. 물론 천지도 결국은 유한할 겁니다. 근데 천지는 장구하다. 천지가, 소이라는 것은 까닭한 이유. 천지가 장차구자, 장하고 구할 수 있는 까닭은,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이기부자생, 고능장, 이기부자생, 자기를, 이거 불자생 말하면 중국 고대 문법에서는 부정사하고, 그러니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그 대명사는 동사하고 부정자 사이로 옮겨와요.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한다면 부생자예요. 부생자. 근데 문법적으로 동사하고 부정사 사이로, 이게 대명사일 때 오늘 목적어가 그 사이로 옮겨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가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장생할 수 있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장생.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손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구할 수 있다. 왜 천지는 자기를 손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글자로 하면 뭐겠어요? 유무상생. 유무상생. 자, 그래서 성인은 자기를 뒤로 물리치지만, 자기 자신을 뒤로 물리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앞서 있다. 앞서 있다. 외기신이 신존, 그 자신을 도외시하지만 자기 자신이 오히려 보존된다. 보존된다. 그 도덕경 2장에 보면은 생이 분류라는 말이 나오고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나와요. 공성이 불거라는 말. 우리가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좋은 일을 해놓고 그 공을 자기 공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한 그 공을 자기와 관련시켜서 계속 그것을 빛나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 친구가 사업에 갑자기 실패했어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줄 때는 아무도 모르게 돈을 한 500만 원 정도, 생활비 보태서라고 500만 원을 줬어요. 500만 원을 주고 나서 이렇게 딱 오고 나서는 얼마나 뿌듯했어요. 마음이 좋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내가 500만 원을 준 그 친구가 어디 가서도 내가 500만 원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안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줄 때는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한두 명한테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기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달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있어 이제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서너 명이 온 친구들이 다 그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을 안 한 게 분명해. 그러면 이 친구는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 내공의 호흡이 이제 바닥이 난 거죠. 근데 내가 꼭 이런 말은 꼭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꼭 말투가 항상 이래요. 내가 이런 이야기는 그냥 안 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해야 되는 이야기는 평생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꼭 고맙다는 말을 내가 듣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꼭 이 말도 붙여요. 한 얘기가 아니라 걔가 그런 식으로 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응? 알 것 같아서. 그 친구를 교묘하게 걱정하는 것 같이 걔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나는 것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근데 내심은 뭐예요? 내심은 자기가 빛이 안 나는 거죠. 자기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여러 가지 미사역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고맙다는 무슨 내가 답례를 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걔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 말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IQ가 100이잖아요. 아니, 100은 너무했고 IQ가 한 130이라고 합시다. IQ가 130이면요. IQ가 130인 사람은 자기를 보는 데는 IQ가 한 13 정도 돼요. 그런데 남을 보는 데는 IQ가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검사해서 IQ가 130이 나왔을 때 대개 자기를 보는 IQ는 13. 다른 사람을 보는 IQ는 한 1억 3천 정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한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렸으면 빛이 더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공을 자기가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공이 사라져버려요. 생이분류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선한 일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그림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조직은 더 잘 되고 자기가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노자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곤모술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곤모술수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노자는 철저하게 세계의 존재론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유무상생과 관련시켰어요. 유무상생 관련시켰어요. 자, 자기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도덕경의 내용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물러날 때 너는 앞서게 된다. 앞서게 된다. 여러분들 어떤 단체에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꼭 거기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한 사람에게는 꼭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생기죠.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 꼭 생겨요. 그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 주장을 듣는 쪽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을 주장을 듣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계속 듣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IQ 1억 3천씩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내공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외기신이 신존, 후기신이 신선. 도덕경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도덕경을 굉장히 소극적인 철학자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항상 뒤로 물려라. 자기를 도외시해라.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소극적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자기가 앞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립면에 긴장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항상 몸에, 마음에 탄성이 있어요. 몸과 마음에 있는 이 탄성은 이념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기능을 해요. 타이밍을 포착하는데 이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판단의 궁극적인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타이밍이 맞냐 안 맞냐에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 갖추어진 대립면에 긴장이 만들어진 이 탄성은 자기에게 항상 적절한 판단을 하게 해요. 노자한테 적절한 판단을 하는 그 탄성이 언제 나오는지 그걸 증명해라. 그럼 노자는 이렇게 할 거예요. 네가 해봐. 반드시 그렇게 돼. 이렇게 해요. 우리의 행복은 항상 세상과 세계와 어깃장 나는 데서 끊겨요. 그런데 세상과 세계와 어깃장 날 때 세상한테 맞추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맞춰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사태가 생길 때,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할 때, 혁신에 성공하는 나라의 결정은 항상 새로 전개될 프레임에 맞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혁신에 실패하는 나라들은 항상 이미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요. 자, 세계는 변한다. 세계는 움직인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행동은 항상 변화하는 세계와 함께 해야 돼요. 도가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지 말자.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라. 세계가 보여지는 대로 봐라. 보여지는 대로 보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무의예요.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보여지는 대로 보는 사람이 항상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을 이깁니다. 예. 세계가 가는 방향에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의가 말하는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